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흥시청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팀의 김승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들어오신 회의는 2005년 대비 교직원 교원 대상 원클릭 설명회입니다. 지금 이 원클릭 설명회는 2024 시흥 미래교육 포럼 세션 연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 1시간 이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원클릭 설명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정은 1시간인데, 저번에도 해보니까 조금 빨리 지나가면 한 30분 조금 지나면은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잘 들어주시고, 개별 담당자 다 있으시니 나중에 사업에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명회는 한 번에 끝나긴 하지만 설명회 녹화 영상이 나중에 더 센 시흥 교육방송 업로드 되니까요. 유튜브 채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요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 말씀드리고, 이제 순서대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시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기타 또 여러 설명들을 같이 이제 나눠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넘어가. 자, 2025년 달라지는 점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외교사 혹은 교육경비로 여러 가지 신청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좀 있으면 정산서가 들어올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저희가 조금 만족도 조사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서나 혹시 저기 교부 내려갈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만족도 조사 이제 폼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마을교사분들하고 수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을교사분들이 만족도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도 보니까 협조를 잘 해주고 계셔서 이번에도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QR코드 하나 제공될 거고 그 안에 학교 교사용, 마을 교사용, 그리고 학생용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이제 수업 마친 이후에 한 학급이나 아니면은 되시면 많은 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동네 교육과정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제 하시던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크레 시스템 1차 신청이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사업 신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따가 제 순서가 돼서 사업 신청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신청서 양식을 별도 양식을 구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한다는 점 달라진 점이 뭐길래 그러냐라고 하시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는 교육단체를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단체에 대한 일부 정보 공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직접 이 단체랑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칸을 마련한 사업 신청서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사업 다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024년에 학년별 진로 교육 과정이 1학년, 3학년에 관련된 진로 교육 과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초1 대상으로 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는데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1, 2학년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추가해 볼까 하는 사항이니까요. 요것도 이제 담당 주사님이 해당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초등 선생님들은 관계가 없으신데 그래도 이제 혹시 중등 선생님도 오실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말씀드리면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라는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교별로 4천만 원 이내로 교부해 드리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 이제 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이것도 역시 별도의 만족도 조사가 있다는 점 요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기반 방과 플랫폼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 같아요.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라고 변경되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의 진로 체험학교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좀 달라졌는데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모집하는 게 원래는 학기 단위 모집이었다가 이제는 1년 단위 모집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이것도 역시 담당 주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직통로 3, 3위 같은 경우도 중학교 대상이어서 좀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직업인 특강하고 직업 체험 같이 운영하던 거를 이제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직통로 3, 3위는 직업인 특강만 운영한다라는 걸로 변동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2025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배지연 도사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025년 사업 추진 일정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1차 접수 안내나 학교 홍보 같은 경우인데요. 원클릭 시스템 신청 안내 자료집은 12월 17일 화요일 14시 오후 2시 이후부터 19일 목요일까지 교육지원청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부에서 사인을 하신 뒤에 수령이 가능하세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17일 날에 수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공문도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한 12월 13일에 해당 공문이 접수 관련 그리고 이 수령 관련 그 자료집 수령 관련된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여기서 듣지 못했다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문을 보고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사업 신청 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차 접수는 지금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부터 25년도 1월 8일까지이며 이후에 심사를 거치고 선정 결과 그때 학교에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2차 접수 또한 마찬가지로 접수와 심사 그리고 선정 결과 알림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그 보조금 통장 통합해서 개설해 주셔야 되고 사업비 청구, 교부, 추진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사업비 정산 보고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것과 저희 시흥시에서 하는 정산 보고의 일자가 좀 다릅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성된 바와 같이 26년도 2월 28일까지 정산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의 경우에는 25년도 12월 19일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되시는 거니까 해당 부분을 꼭 유념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진 일정 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 뭐 내용이나 일정에 대한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회 때 자료가 뭐 아직 지금 이거를 참조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게 100% 확정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이후에 자료에 대해서 그걸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5년도에 그 행복교육지원센터, 현재 원클릭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시흥 교육 캠퍼스 수업과 통합 예정입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후 공문으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미래교육협력지구 시청사업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동네교육과정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이시다시피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서로 협업해서 고안하고 설계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운영 대상은 이제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고 94개 교이고 사업 예산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중에서 4천만 원은 밑에 절차 중에 이제 분류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큰 동네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마을 이제 축제하고 연관된 건데 요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교육과정 우리 학교 축제에 도와주시는 이게 들어가는 교육 경비가 아니라 이제 동마을 축제랑 함께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두 학교가 시행을 했었거든요. 혹시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그 학교 다시 하실 분들은 이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고 싶은 주제를 쓰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다가 소요예산 밑에 부분에 넣어 놓을 건데요. 그 밑에다가 제가 세팅해 놓은 마을 단체들 중에 어느 단체와 하고 싶으신지를 체크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요거는 제가 그 원클릭 시스템 신청하실 때 계획 서식을 바꿔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급별 신청 상한액인데요. 예산이 이제 조정된 만큼 이제 본인 이제 학교에서 얼만큼 신청하실까를 염두에 두신 다음에 학교 내에서 한 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신청 상한액 밑에 동네교육과정 수시 신청은 제가 3월 중에 별도로 이제 진행하려고 공문 발송 드릴 거고요. 정기 신청이든 뭐 수시 신청이든 아무튼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식 보시면 개별 서식 3번이라고 해서 제가 원클릭 시스템
1차 받기 전에 바꿔놓은 계획서를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그 전에 사용하시던 서식이 있어서 그대로 올리시는 경우가 조금 있으셔서 이거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제가 전화드려서 이 서식으로 바꿔달라고 할 예정이니까요. 요거는 조금 유념해서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자 측과 김지아 주무관님이 학년별 진로 교육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년별 진로교육과정 담당자 김지아입니다.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시행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초중고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에 강사비와 재료비를 교부해드리고 진로 체험 과정의 경우 체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진로 체험 과정과 진로 탐구 과정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로 체험 과정은 학교 안 수업과 학교 밖 수업을 연계한 체험 위주의 수업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창의진로 체험학교와 연계하여 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탐구 과정은 학교 안에서 교과와 연계된 수업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한 다음 학교에서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3월 중 학교로 교육 경비를 교부하고 내년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2025년 프로그램은 단체 보이는 선정 후 아니라 이거 국군장병 인물 청구고 아니에요? 그거? 아, 네. 2025년 프로그램은 단체 선정 후 12월 24일 날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재료비는 학교에 교부해 드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체에 따라 수행가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모집 학급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별로 다수의 프로그램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명 프로그램의 다수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이 불가한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차시는 패키지로 운영할 예정으로 개별 학교에서 프로그램 총 차시는 변경이 불가한 점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프로그램은 2024년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오니 프로그램 신청 시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와 달라지는 점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공백인 상태인데요.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단체에 안내가 된 사항입니다. 아직 단체 모집 전이라 프로그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오늘 설명에 참가하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계시다면 내년도 교육과정 구성 시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학년별 진로교육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 및 창의 진로 체험 학교를 교육자 측과 이혜원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예산은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이제 9억 9천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초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핵심으로 보는 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이 3년을 해야 된다면 3학년을 이제 A 또는 B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뭐 중등 선생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 통합 또는 주제 통합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이제 신청 상한선을 저희가 두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신청 학급수를 꼭 적어주셔야 되는 게, 신청 학급수에 따라서 예산에 상한액이, 신청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뭐 예술 체육 융합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시면 총 학급수를 반드시 적어서 그 상한액에 맞춰서 그 안에서 상한액 안에서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통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강사비나 재료비나 발표회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강사비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목이고요. 재료비나 발표회비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 따라서 또 예산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재료비는 학생 1인당 10,000원 이내에서 꼭 이제 쓰셔야 되고 발표회비는 학교의 1년 학교당 100만 원을 넘지 않게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뭐 학교 예산을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저희 예산 계획을 이제 내시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 확정이 되셔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이제 드릴 건데 예산을 교부한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강사가 모집이 잘 안 된다는 등 뭐 이제 또 운영 구성상 수정을 할 상황이 생기시면 반드시 저희 교육자치과로 공문을 수정 계획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유념하셔서 꼭 이제 신청 일자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창의 진로 체험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창의 진로 체험학교는 우리 저희 시흥시 관내에 많은 유명한 체험터와 현장에 있는 체험터와 학급을 연결을 해주고 그 이제 현장 체험터까지 가는 버스 임차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치과에서는 일단은 그 프로그램과 학급을 매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예산은 이제 올해와 비슷하게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좀 올해랑 다르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바뀌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보트랑 서핑을 이제 주로 시아웨이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다가 요트랑 서핑을 했었는데, 보트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는 약간 3, 4학년 정도의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운영 프로그램 부서에서 계획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코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는데 이게 작년 1학기 때까지는 진행을 하다가 지금 에코센터가 공사 중에 들어가는 바람에 2학기 때에는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듯이 숨누리 탐험대라든지 저희 탄소 중립 탐험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더 프로그램을 중간 과정의 프로그램이 하나 더 신설이 돼서요. 내년도에는 1, 2학년, 3, 4학년 프로그램 하나 더 5, 6학년 프로그램 탄소 중립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두 프로그램에서 플러스 한 프로그램을 더해서 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저희 창의진로 체험학교는 이번에 원클릭 시스템 신청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내년에 2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쯤에 저희가 학교에다가 별도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그거를 잘 이제 보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저희 신청 기간은 거의 2월 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신청 기간도 지금 이 자료에는 하나의 가안이기 때문에 그때 2월 달에 발송되는 공문을 보시고 참조하셔서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초등은 주로 이제 추첨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프로그램별로 숫자가 많이 이렇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착순으로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오이도 갯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요트나 보트 같은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초등 프로그램 대부분은 추첨제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그때 2월 달에 발송되는 공문을 보시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해 진로 체험학교 버스 길라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에 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뭐 주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제 내년 2월 달에 모집을 해서 확정이 되고 또 아니면 추첨제로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가실지 말지를 확정을 학교에서 반드시 빨리 해 주셔가지고 이제 가신다 하시면 반드시 그 인솔교사 선생님의 그 휴대폰 번호하고 이제 승하차 장소 같은 거를 추가 정보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학교의 여건상 이제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저희가 추가 접수 기간이 또 있어요. 그 기간에는 반드시 취소를 하셔서 다른 학교도 갈 수 있게끔 좀 그 기회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신청 후,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한 3월 말쯤에는 이제 강사가 다 배정이 될 거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배정이 되면은 그 강사에 대한 성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아동학대 유무 같은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학교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제가 운영하다 보면 배차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미리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배차 정보는 체험일 3일 전에 이제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정보는 저희가 학기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데 배차 정보는 체험일 3일 전에 입력이 되기 우리 이런 것도 했어요. 때문에 배차가 되시면 그 꼭 배차의 기사님들하고 꼭 연락을 하셔서 어디서 몇 시에 출발을 하실 건지, 어디서 승차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님하고 꼭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답사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전 답사의 경우는 프로그램 담당자 또는 그런 배정된 강사님이 메인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하고 연락을 꼭 하시고요. 성범죄 조회를 할 때에도 필요한 자료들은 그 배정된 대표 강사님하고 연락을 하셔서 자료들을 다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제 체험일이 다 정해지고 학기가 시작이 돼서 진행을 하실 때, 만약에 학교의 다른 사유 또는 날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어떤 체험일이라든지 체험 시간 등을 변경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중심이 되셔서 프로그램 강사님하고 또는 저희 뭐 프로그램 강사님 그리고 저희 시청 담당자 랑 또 버스 기사님이랑 연락을 반드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힘드시면 저희 시청 담당자한테는 무조건 연락을 해주셔야지 버스 조율이라든지 프로그램 조율 같은 게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거 꼭 유념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잘 해주세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시청 차원에서 성범죄 조회는 혹시 안 되실까요? 이게 학교마다 다 일일이 하시려면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시청은 그 성범죄조회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권한이 없어서 네, 학교에서만 하실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강사님들한테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쭌 김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창의 진로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보험 관련해서 저희 학교는 네.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보험을 들면서 오래 갔는데 혹시 창의 진로 체험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을 타고 나가시니까 차량 보험은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터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험터 보험 같은 경우 저희 요트라든지 보트라든지 뭐 서핑은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마다 이게 보험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위험한 프로그램은 좀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제 안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아니 올해에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좀 이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공문이 나갈 때 요거를 하나의 섹션으로 해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차량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승하차 시에 일어나는 사고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자체로 보험을 들 필요가 아예 없는 거네요. 만약에 체험터 보험도 되어 있고 차량 보험도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네.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모집을 할 때에는 같이 공문에 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학교안 공유교실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치과 박지민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안 공유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저희 학교안 공유교실은 학교안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1억 9천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교당 1,400만 원 내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개별 서식 2번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사용 가능 범위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다만 스쿨 매니저비가 시간당 최대 11,530원으로 2025년 생활임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목공과 도에는 최대 15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학교 운영형과 마을 연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 연계형은 학교에서의 운영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마을 단체를 공모하고 학교와 매칭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을 연계형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 마을 연계형 체크해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안내드리는 사항은 총 진행차 시의 40% 이상은 꼭 지역 개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계획서에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자치과 김수진 주사님이 진로를 열어주는 교구 만들기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 담당자 김수진입니다.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관내 고등학교 특화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각 학교의 특성이 담긴 고유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달라진 점은 일단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교는 제외하고 사업 대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학급 구간을 3개로 나눠서 19학급 이하, 그다음에 20에서 29학급, 30학급 이상을 따로 신청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원래는 30% 이상 진로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 권고했었는데요. 올해 2025년부터는 50% 이상으로 편성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산시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희가 회신을 받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당 한 학급 그리고 지도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 만족도 조사를 정산하실 때 회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사업비 5% 이내로는 사업 간, 항목 간 예산 변경 시에 저희 시 변경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업으로 통하는 직통로 332 관련해서 박진주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통로 332 담당자 박진주입니다. 직통로 332는 이제 중학교 대상이시고요.
그 중학교에서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직통론 332는 진로 심화로 교육경비 사업이 있고 강사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경비는 아래 표 지원 기준처럼 그 평균 학급수에 맞춰서 교육경비 지급이 되시고요. 표준화 검사만 제외한 나머지 진로 검사나 컨설팅 활동, 그리고 진로 뮤지컬 등 심화 활동 운영하시는 걸로 진행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사 지원이 있는데요. 강사 지원은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업 체험이 없어지고 직업인 특강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한 분씩 직업인을 매칭해드리고 있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직업군 그리고 기타 직업군 같이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한해서는 신청하신 분들 모두 지원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한 학년만 지원하는 걸로 네, 제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노트북이나 TV 연결이 이제 학교 준비 사항이시고요. 저희는 직통론 332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청 사업과 관련해서 최현정 장학사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협력지구 장학사 최현정입니다. 저희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의 첫 번째 시흥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들로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교당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7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자치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는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주시고요. 또 수업시간 내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외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당 200만 원씩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7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교육 활성화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 또 에듀테크 교육 등과 관련된 교육들로 계획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1개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8개 교 내외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지킴이입니다. 생태환경 지킴이는 새롭게 신설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태환경과 관련된 교육으로 계획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체험처와 연계된 교육, 또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들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1교당 500만 원씩 초중고 8개 교 내외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연구회의 연계 학습 공동체입니다. 작년과 같은 내용이고요. 지역교육 연구회 연계 학습 공동체가 작년에 냈던 계획서와 똑같이 내지는 마시고 작년에보다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색다른 내용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개 연구회당 200만 원씩 20개 연구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교육과정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과정이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신설된 사업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학교 자율시간 또는 학교 자율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체험처나 또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라며 1개교당 400만 원씩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입니다.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는 이번에 신청을 받진 않고 3월 달에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학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며 3월에 자세한 안내 공문이 발송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등산으로 만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시흥 관내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자체 진행도 가능하며 위탁업체와 연계하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흥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안내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간단하게 세우지 마시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들에 대한 예산액도 그 산출 기초에 기초하여 예산액을 지원해 적어 주시기 바라며 또 저희 시흥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경기 공유학교가 2024년도에 2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25년도에는 30개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고 학교 안에서 경기 공유학교의 프로그램들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그럼 이거의 연계성을 갖고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장기간에 수업할 수 있도록 연계 교육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교육지원청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청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중 마을교육자치회와 희망신길 그리고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에 관해서 박유미 주무관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주무관님, 음소거 바로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요. 네, 화면. 우선은 제가 사업 담당자는 아니고요. 요 관련해서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마을교육 자치회 같은 경우는 원클릭 시스템으로 접수받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의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마을교육 자체가 사업을 하는 뭐 사업명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거버넌스라고 해서 교육 학교랑 저희 마을에 있는 단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뭐 교육 협의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거에 관련된 사업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나 아니면 마을 교육 자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랑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마을 자체 사업들을 주로 여기서 운영을 하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공모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소를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는 저희가 동별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12월에 올라가는 그 공모 계획을 따라서 참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사업 설명이나 뭐 자료 같은 경우는 12월 말쯤에 올라가는 공모 서류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혹시 다음 거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혹시 이거 말고 이어서 하실 거면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는 사업이 맞는데요. 요거는 이제 학교랑 마을교육 자체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앞에 그 초등 대상은 아니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학교랑 마을교육 자체가 협력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정규 교육과정 시간 외에 진행하는 방과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2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 도전형과 청소년 도전형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 도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랑 마을교육 자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마을에서 이제 방과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이거고요. 그 2번째 유형인 청소년 도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랑 마을에서 이제 학생들을 먼저 모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 그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을 통해서 활동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2가지 유형 중에서 희망하시는 유형을 선택해서 공모를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저희가 학교 이제 동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하시길 희망하는 학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학교를 한 군데 정하셔서 그 대표 학교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참여 학교로서 함께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료 하단을 보시면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된 실적을 보실 수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10월까지 저희 3개 마을교육자치에서 8개 학교가 함께 운영 중이고요. 총 17개 프로그램에 2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마쳤습니다.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일 거예요. 요거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서 희망 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 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신청한 학교들 대상으로는 교육청에서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다시 한번 워크숍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자면 올해랑 작년이랑 대비해서 좀 크게 바뀐 점은 작년에는 필수 사업으로 해서 4대 동행 심리정서 지원, 이렇게 필수랑 선택 사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심리정서 지원이나 4대 동행 교육복지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식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선택 사업이 하나 추가가 됐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량 프로그램은 짜셔서 주시면 되시고요. 진행하실 때 필수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꼭 2가지 중에 1가지 이상 꼭 신청을 하셔야지 선택 사업에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시 전체 사정상 살짝 좀 줄어들어서 저희가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300에서 350만 원 교당 이렇게 신청을 받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번 12월에 원클릭 접수를 받으실 때 한꺼번에 받는 사업이니까 그때 한꺼번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저희 운영 방식 같은 거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서울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사업 중에 세라배움이 있는데요. 이건 강사 지원 사업이고요. 7개교 그리고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기 영역과 인지 정서 행동 영역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소 2개 교실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학생부, 학생명부, 이제 중재학생 선발을 위해서 학생 참고사항 등을 꼭 표기해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일기 영역과 정서 행동 지원 영역, 이 2개 중에 1가지만 일부만 지원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기 개별 서식 7의 선택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꼭 표기를 하셔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핵심 역량증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대상 강사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는 한 학교당 최대 7학교급까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 1일 5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개별 서식 10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으로입니다. 순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종 멘토링이랑 찾아가는 순으로 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종 멘토링은 학교 모집으로 둘 다 학교 모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학교종 진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3주 15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신청 자체는 상반기에만 받습니다. 제출 서식 11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곳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순으로입니다. 멘토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전공 계열을 소개하고 학교 기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1일 2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학교종 멘토링 순으로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있지만 이것도 상반기에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서식 12를 참고해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딤돌 학교입니다. 디딤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점형과 순회형이 있는데요.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딤돌 학교 사무실로 직접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 순회형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우 미래교육입니다. 순우 미래교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인데요. 1일 150분으로 진행되고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학기 중에는 1차로는 학년별 진로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고 2차적으로는 창의 진로체험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이 1차 학년별 진로교육과정과 연계는 시흥의 미래 체험터로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학년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긴 차씨를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창의 진로 체험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 긴 차씨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으니 이 뒤쪽으로 창의 진로 체험 학교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개인별 선착순 모집이고 이거는 추후 나중에 해당 팀에서 공지를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순우융합과학 배움터입니다. 이거는 관련 홈페이지를 보시고서 이거는 홍보 및 별도 접수인데요. 관련 홈페이지를 보시고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멘토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 멘토링은 관내 초중 재학생들과 이제 음악 악기를 배우는 사업인데요. 신청 기간이 지금 현재 저희 원클릭 1차 접수 기간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설명회 자료가 올라왔을 때랑 현재랑 지금 폼이 달라졌는데 신청 방법이 원클릭을 통한 개인별 신청이 아니라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해당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쪽에 안내가 될 예정이니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죄송합니다. 기타 사업 안내 및 사업 신청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아래는 2025년도 그 시흥교육 62개 사업 목록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래교육 협력지구 외 사업 중에도 교육경비 사업 및 강사 지원 사업, 그리고 홍보 및 별도로 이제 홍보를 하거나 별도 접수 폼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으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꼭 보시고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 지금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뭐 중학교 대상이기는 한데요. 네, 그 새롭게 들어온 사업인 만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뒤쪽에는 여기가 아니구나. 네, 이 다음으로는 사업 신청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흥시 원클릭 시스템은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요. 네,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들어가시고서 빨간 박스 원클릭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원클릭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교육경비 사업과 강사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학교별로 아이디가 하나씩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학교 아이디로 들어와 주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경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육경비 사업을 눌러주시고 신청 기간이 되면은 여기 해당 사업이 검정색 글자로 바뀌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보조금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이제 공통서식인 경우도 있지만 개별서식도 따로 있으니까 꼭 안내자를 보시고서 개별서식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탑재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클릭 시스템, 그 다음에 강사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을 클릭하면은 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날짜랑 인원 이런 거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탭이 추가로 설정되면서 더 쓰실 수 있으십니다. 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와 일정을 좀 협의해야 하시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래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싶은 날짜를 정하신 뒤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뭐 이제 담당자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세라배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강좌 뭐 이런 경우에는 따로 사업 계획서가 개별 서식이 있으니 이 개별 서식을 잘 참고해 주셔서 첨부 파일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서식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원클릭을 누르시면 이 바로 앞에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원클릭 시스템을 누르자마자 옆에 왼쪽에 메뉴바 안 누르시면 바로 양식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쪽에서 일괄로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한 사업 내역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마이 페이지를 누르시면은 각각 사업별로 교육경비 사업 신청 내역, 강사 지원 신청 내역, 기타 사업 신청 내역 이렇게 따로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설명은 지금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10초 정도 시간을 세시는 동안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저 회의를 여기서 질문 마치려고 있는, 하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 네, 질문 있는데요. 네. 동래교육과정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6학년 아이들이 그거 뭐지? 소프트웨어를 하고 수시 접수도 해가지고 동래교육과정을 올해는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내년에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안 그러니까 된다. 진로교육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네네.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을 하면 동래교육과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부터 안 됐습니다, 선생님. 그게 학년별 진로교육과정 프로그램이 14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해당하는 학년을 학년별 진로교육과정 신청하신 분들은 같은 주제로 같은 학년을 동네교육과정을 신청하시면 안 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만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이 창의 그 소프트웨어 수업을 받고 진로교육 과정을 하고 네. 수시 지원을 받아서 또 동네 교육 과정을 했거든요. 네. 그럼 원래 안 되는 그, 사업이었던 거죠. 제가 못 걸렀나 보네요. 원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거의 누적으로 저한테 오는 계획서가 80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거르는 경우는 네, 이번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사업 규모를 조금 더 조정해 봤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주셨고요.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시흥초등학교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네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면 2학년이 시흥에 사기를 했는데 네. 동네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다른 주제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같은 아, 주제가 아니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로 다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시로도 신청을 해서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다른 주제로. 네네. 다른 주제로 하는 건 또 이번에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 이번에 달라진 게 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들어서 예, 맞습니다. 선생님 바로 알아보시는데요. 한 네. 번만 또 신청을 받게끔으로 바뀌어서 아마 네. 수시로 한 번 하실 거면 정기에서 안 안 하시거나 되는 이렇게 거고요. 예, 선생님 그렇게 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교육청 전체적으로 사업들 말씀드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20학급 규모로 신청을 해서 이게 딱 경계선인 거예요, 지금. 근데 내년에는 학급 수가 줄을 거여서 저희가 19개 이하가 되면서 네. 예산 차이가 그 구간이 굉장히 급격한데 네, 그런데 저희가 2학기 때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 한 7개, 8개 학급이 증설되거든요. 그럴 네네. 경우에는 사실은 예체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2학기 운영하는 부분에 음,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저희처럼 학급 증설이 완전히 확실시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을 때, 어, 그 규모를 고려해서 신청해도 되는지. 네. 선생님 지금 말씀 주신 선생님이 신일초 선생님이신 거죠? 네네. 네. 네, 이정원 선생님 제가 계획서에서 이 성함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2학기 때 학급 증설이 확실하신 거예요? 네네. 음, 저희 비발디 입주 때문에 확실하게 네. 네. 증설이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학교급이 원래 첫 번째 칸으로 내려갔다가 두 번째 칸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이런 상황 어떻게 할지 조금 저희 내부에서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네. 해당이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지 한번 상의를 해보고 네. 제가 선생님 성함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교육청 메신저로 한번 네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꼭 신청 전에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저 서천초등학교인데요. 네, 네. 저희도 예체 융합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해요. 저희도 작년에는
20개 학급이어서 신청 상한액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올해 내년도가 지금 19개로 예상이 돼요, 저희가. 예. 저희도 구간이 지금 딱 아슬아슬 경계에 걸쳐 있는 예,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지원을 1,000만 원 이상 훌쩍 넘게 받았었는데 이제 학급수 하나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들면 실제로 운영하던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에 지원이 어떻게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19개인데 2학기 때 증설될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저희 신예초처럼? 네, 저희는 증설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여서요. 신입생이 줄어서요. 근데 선생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이게 구간에 19개라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학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하시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보통 지금 10억 가까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보통 신청하시는 게 20억이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경계 지정이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 급간이 너무 커서 지금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실제로 제가 예산 조정할 때도 보면 이 경계에 있을 때 거기에 완전히 맞춰서 하지 않고 거기서도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약간씩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9개로 줄었다고 해서 뭐 작년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저희가 안 되고 어쨌든 실제로 운영하는 학급수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예산을 드릴 수밖에 없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경기 공유학교랑 관련해서 신청해달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경기 공유학교에 대해서 어떤 마을단체가 어떤 경기 공유학교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는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계획이 이제 2월이나 3월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해서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분이라든지 체험처들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2025년도 학교 교사 대비 원클릭 설명회를, 세시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질문 사항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정말 궁금하신 거 아니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파트인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 주시면 저희 담당자들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2024 시흥 미래교육 포럼 세션 연계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설명회는 2025년 대비 교직원 원클릭 설명회입니다. 이미 1시간, 아니 2시간 전에 초등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중인데 혹시 초등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이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설명회 영상 녹화 후에 덧센 시흥교육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제가 제 설명을 안 했네요. 저는 시흥시청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팀의 김승현이라고 하고요.
진행 순서 말씀드리면 2025년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원클래스 시스템 신청과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지 사업 추진안 설명해 드린 다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시청부터 교육청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2025 달라지는 점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화면. 네. 2024년도에는 이제 사업을 전부 잘 진행해 주셨는데, 저희 마을교사랑 함께 하는 사업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계획 수립하셔서 교육 경비 드리는 사업도 있고, 강사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시흥 교육 사업 실시 이후에 이제 만족도 조사를 좀 권장해서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조금 거기에 대한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학교 교사용, 마을 교사용, 학생용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마을 교사랑 함께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좀 부탁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같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힘드신 경우에는 한 프로그램당 한 개 정도 학생들 대상으로도 실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에는 동네 교육과정이 학교 교사가 먼저 사업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행단체 공모 이후에 매칭을 했었는데요. 이번 25년부터는 사업 순서가 변동되어서 저희가 수업을 할 만한 단체를 먼저 학교 주제에 맞춰서 공모를 하고요. 기존에 해오던 여러 분야가 좀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먼저 뽑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사업 신청을 하시는 걸로 변동되어서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쓰시는 사업 계획서 안에 이미 공모된 수행단체의 이름과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이 좀 세팅이 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거를 체크하시고 이제 내주신다는 것 때문에 개별 서식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요건 초등에 관련된 거긴 한데요. 학년별 진로 교육 과정이 지금 14개 프로그램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이 없었는데 그 수업으로 진행을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초1 대상으로 전래놀이 프로그램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가 원래는 한 교당 4천만 원 이내로 학교별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학교 규모에 따라 좀 차등을 두어서 드리도록 해서 이따 요것도 이제 담당 주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 방과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는 이름이 바뀌어서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라고 하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 진로 체험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원래는 학기 단위 모집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단위 모집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직통로 3, 3위의 경우는 원래는 2024년까지는 직업인 특강과 직업 체험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업인 특강만 운영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25년 사업 추진 일정 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자치과 배지연 조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교육자치과 행복지원센터팀 배주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차 접수 안내 및 학교 홍보 관련해서부터 이제 추진 일정을 25년도 추진 일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이제 1차 접수 기간이나 학교 홍보가 나와 있는 자료집부터 말씀드릴게요. 원클릭 시스템 신청 안내 자료집은 12월 17일 화요일 날 14시 오후 2시 이후부터 19일 목요일까지 교육지원청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수령부에 사인을 하신 후에 수령이 가능하세요. 목요일까지 수령이 가능하시기는 한데 교육지원청 측에서 가능하면은 조금 화요일에 수령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점에 관련해서 이제 접수 안내 그리고 자료집 배포와 관련해서는 요 다음 주 금요일에 12월 13일에 여기서 시에서 공문을 이렇게 또 발송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서 그런 사항을 못 들으셨다고 해도 공문에 자세하게 뭐 적혀져 있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접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접수는 24년도 12월 26일 목요일부터 시작이고요. 25년도 1월 8일 수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업계획서만 첨부하시고 청구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 이후에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접수 안내 그리고 2차 접수 심사 그 1차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창의 진로 체험 학교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별도로 안내되고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증 통장 개설을 1월에 해주시고 사업비 청구와 교부를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 정산 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거는 26년 2월 28일까지라고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을 요청드렸는데요. 교육지원청 사업에 이거는 저희 시청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정산 그 날짜고 교육지원청 사업과 관련해서는 25년도 12월 19일까지 정산을 요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확정 후에 사업 내용이나 일정이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사업비가 뭐 내용 이런 게 100% 확정은 아닌 부분이어서요. 혹시 그러니까 뭐 자료집이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시행할 공문을 보고서 최종적인 내용을 확정이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이제 그 안에 원클릭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시흥 교육캠퍼스 속이랑 통합 예정입니다. 아직 그 자세한 날짜가 조금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공문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먼저 2025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시청 사업 먼저 설명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네 교육과정 담당자이신 김승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동네교육과정 담당자 김승현입니다.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동네교육과정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학교와 마을교사가 협업하여서 이제 동네교육과정으로 고안 설계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 뽑은 마을교사 단체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수업을 매칭시켜서 이제 보내드리는 수업이고, 내용은 이제 교육경비로 내려가긴 합니다. 학교에 직접 집행하시는 거고요. 사업 대상은 초중고 94기교인데 초등이 좀 많으신 편이기는 합니다. 네, 사업 예산은 2억 5천만 원인데 조금 좀 내려주시면 두 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큰 동네 교육과정이 4천만 원으로 촉재 예산으로 빠지고요. 이거는 마을하고 학교하고 함께하는 교육과정에 그때 사용되는 거라서 작년에도 두 개 학교, 두 개 마을에서 신청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단순 교내 축제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네 교육 과정은 이제 2억 1천만 원으로 할 텐데 그 다음 페이지 가주시면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네. 자, 학교 급별 신청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정기 신청이나 수시 신청 중에 한 번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달라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 중에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학년별 진로교육 과정을 소개를 할 텐데 거기 있는 14개의 프로그램 중에 학년과 겹치는 내용은 동네 교육 과정에서 중복돼서 신청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제출 서식이 중요한데요. 초반에 달라지는 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단체를 먼저 모집을 하고 그 단체를 계획서에 세팅을 한 이후에 나갈 거기 때문에 개별 서식 3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교육 과정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학년별 진로교육 과정하고 동네교육 과정은 결정된 이후에 한 선생님들이 이동이 있으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담당자가 바뀌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운영을 하신 당해 연도 선생님과 함께 마을교사 워크숍을 진행을 하긴 합니다. 마을교사와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향후 계획의 네 번째 보시면 굵은 글자로 매칭된 학교하고 단체는 서로 한 번쯤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흥시청 교육자칙과 김지아 주무관님이 학별 진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년별 진로교육 담당자 김지아입니다.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시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초, 중, 고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에 강사비와 재료비를 교부해드리고 진로 체험 과정의 경우 체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진로 체험 과정과 진로 탐구 과정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진로 체험 과정은 학교 안 수업과 학교 밖 수업을 연계한 체험 위주의 수업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창의진로 체험학교와 버스를 연계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탐구 과정은 학교 안에서 교과와 연계된 수업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한 다음에 학교에서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3월 중 학교로 교육 경비를 교부하고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2025년에 운영될 프로그램은 단체 선정 후에 12월 24일 날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재료비는 학교에 교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체에 따라 수행 가능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모집 학급이 초과되는 경우에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별로 다수의 프로그램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명 프로그램의 다수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차시는 패키지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개별 학교에서 프로그램 총 차시는 변경 불가한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올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내년도에도 다 운영되지는 않겠지만 신청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놀이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인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학년별 진로교육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흥시 교육자치과 이혜원 주무관님께서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와 창의진로체험학교를 함께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와 창의진로체험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시흥시 교육자치과 이혜원 주무관입니다. 저희 일단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국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체육 수업을 융합 운영 시에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중등만 말씀드리자면 교과 통합이나 또는 주제 통합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9억 9천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제통합, 교과통합으로 계획을 세우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별 신청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급이 학급 수가 19개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학급이 넘어가는 학교의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 주시는 액수가 지원하는 액수보다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신청서를 받고 조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목은 강사비로 꼭 쓰셔야 되고요. 강사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사비로 시간당 35,000원 기준을 이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랑 발표회비를 학교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세워주실 수도 있는데, 재료비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학생 1인당 10,000원 이내에서만 편성하실 수 있고요. 발표회비는 학교별로 100만 원 이하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실 경우 학교 예산을 같이 덧붙여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원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저희 신청하실 때 운영 학급수를 반드시 기재를 꼭 해주시고요. 그 2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신청 상한액이 꼭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 진로 체험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창의 진로 체험학교는 주로 초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고등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뭐 청소년 모의의회라든지 또 수능미래 서울대 수능미래 그 사업하고 또 시아호 관련해서 시아호 환경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환경 프로그램들이 저희 중등 과정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궁도 같은 수업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자유학기제에 많이 이용을 해주셔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 오이도 갯벌도 중등에서 체험학습으로도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저희가 약간 내년에 약간 올해랑 차이점이 있는 게 일단은 이게 중등이 학사 과정을 저희가 고려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를 아예 연초에 뽑기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학기 프로그램까지도 상반기에 같이 신청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별도로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순쯤에 공문으로 학교에 발송될 예정이 오니 그때 그 공문을 보시고 거기 공문에 맞춰서 저희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옆에 프로그램들은 되어 있고요. 중고등 프로그램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보시면 이 프로그램들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발송되는 공문을 꼭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길라잡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이런 안내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중등은 선착순으로만 저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신청이 되시면 그냥 되신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뭐 확정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신청이 아예 자리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는 동시에 확정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신 다음에는 꼭 이제 추가 정보 인솔 선생님의 진로 교사님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솔 교사님의 그런 연락처와 함께 승하차 장소 이런 것들을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사 정보가 저희가 학기 시작하면서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들한테 메인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사님들한테 꼭 연락을 하셔서 어떤 성범죄 조회라든지 아동학대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강사님들 그런 정보를 그쪽으로 받으시고요. 그런 조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차는 3일 전에 체험일 3일 전에만 배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차 정보가 입력이 되면 기사님들하고 꼭 연락을 하셔서 이런 시간, 출발 시간이라든지 승하차 장소를 꼭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안 공유교실을 교육자측과 박지민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안 공유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학교안 공유교실은 학교안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체험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다만 예산이 좀 줄어서 이번에는 한 학교당 1,400만 원 내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서는 개별 서식 2번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사용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다만 스쿨 매니저비가 시간당 최대 11,530원으로 2025년 생활임금이 적용되었고요. 공공요금에서 목돈과 도에는 1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크게 학교 운영형과 마을 연계형 두 개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형은 학교에서 기존 운영해 주시는 것과 똑같고요. 마을 연계형은 학교의 운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마을 단체가 운영을 도와드리는 방식입니다. 마을 연계형을 신청하고 싶은 학교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마을 연계형을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안내드린 사항은 총 진행 차시의 40% 이상은 꼭 지역 개방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형 공유교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를 교육자칙과 김수진 주무관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 담당자 김수진입니다.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는 관내 고등학교 특화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여 각 학교의 특성이 담긴 고유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4년이랑 2025년에 바뀐 점은 관내 고등학교 16개 교,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교 제외한 사업 대상으로 보고요. 사업 예산이 저희가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19학급 이하는 2천만 원 지원, 그리고 20에서 29학급 구간인 학교는 3천만 원 지원, 그리고 30학급 이상인 학교는 4,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사업비의 30% 이상을 편성 권고하였는데 2025년부터는 50% 이상을 편성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당 한 학급 그리고 그 지도 교사님의 만족도 조사를 저희 정산할 때 이제 결과를 회신을 받고 싶어서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업으로 통하는 진로 332 사업을 교육자칙과 박진주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통로 332 담당자 박진주입니다. 일단 직통로 332는 올해랑 동일하게 교육경비랑 강사 지원 두 갈래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진로 심화로 교육경비 사업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들 진로 맞춤형 진로 컨설팅과 후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내려드리는 거고요. 사업 예산 올해랑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그 서식은 교육경비랑 강사 지원 올해처럼 한 폼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폼은 동일하게 개별 서식 5번에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검사 및 컨설팅 심화 활동이 있는데 진로검사 및 컨설팅 하실 때 표준화 검사 꼭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 검사를 한 후에 뭐 그 후속 활동으로 뭐 컨설팅이나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신데 표준화 검사 하시는 거는 안 되세요. 그래서 요거 유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원 규모 올해랑 동일하게 전체 학급 나누기 3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학급당 10학급씩 해서 3학년이 총 30학급이다. 그럼 나누기 3을 해서 10학급으로 책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구간 300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겠죠? 그 점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밑에 이제 교육경비 공통사항 세부 내용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표준화 검사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회성 사업은 지향하고 있으며 학습 관련 사업으로만 이제 편성은 불가능하시고 진로랑 관련된 후속 활동으로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직통로 332 강사 지원 활동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업인들과 직접 만나서 이제 직업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랑 크게 다른 점이 이제 직업 체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직업인 특강으로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개별 서식 5번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업인 특강에 이제 강사 지원 방식 올해랑 동일하게 한 학급당 한 분씩 매칭해서 지원되세요. 그리고 이제 1회지만 총 학교 교수로는 2교시
운영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두 교시가 연강은 아니고요. 한 교시 끝나고 또 다른 아이들로 바뀌어서 총 45분씩 두 번 강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급수 그 직업인 특강 이제 공통사항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직업군을 원하시는지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직업인 분들이 모든 일정이 가능하시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도 어쨌든 활동의 기회를 다 평등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모든 직업군이 다 원하는 직업군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요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 기준 보시면 신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00%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한 개 학년만 신청을 했고 어느 학교는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업 예산 1,700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100%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산을 초과해서 뭔가 이 전체 지원이 안 된다 할 때는 학교별로 한 개 학년으로 제한해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에 가장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 노트북이 원래 저희가 학교 준비 사항으로 신청할 때도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노트북 준비를 뭐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게 조금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노트북이랑 교실 TV 연결은 학교 준비 사항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준비가 어려우시면 오시는 분들께 안내하실 때 개인 노트북을 꼭 지참하시라고,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된다. 요런 거 꼭 안내사항, 네, 사전에 안내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받을 때 이제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신규 모집도 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뭐 접수 안내 나갈 때 리스트를 같이 포함해 드리거나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우리랑 동일하게 만족도 조사 끝나면 이제 링크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끝나면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같이 만족도 조사할 수 있도록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흥교육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교육지원청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의 최현정 장학사님께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력지구 담당 장학사 최현정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흥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당 250만 원씩 20개 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학생 자치 활성화입니다. 학생 자치 활성화는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씩 20개 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에 대해서 계획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교당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교당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 환경 지킴이입니다. 생태 환경 지킴이는 신설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 환경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계획해 주시고 학급 내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회와 동아리와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운영 가능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중심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환경 지킴이는 500만 원씩 초중고 8개 교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 연구의 연계 학습 공동체입니다. 교원의 네트워크 연구를 지원하는 학습 공동체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작년과 동일한 내용의 계획서가 아닌 새로운 내용의 계획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0만 원씩 20개 연구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교육과정입니다.
올해는 학교 자율과정이 없어지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이나 학교 자율 과제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계획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학교 경기 공유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배우고 또 이와 연계되어 심화되는 내용의 교육을 장시간에 걸쳐서 긴 호흡으로 배울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와 연계되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3월에 공유학교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나오면 같이 어떤 체험처나 어떤 강사분을 활용하여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등산으로 만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시흥 관내의 자율환경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되고 학교 자체 진행 또는 위탁 업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너무 간단하지 않도록 어느 내용들을 어떤 호흡으로 어떻게 구성하여 계획하고 있는지가 보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산 보고일은 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9일 이전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유미 주무관님께서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 등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 마을교육 자치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자치회 같은 경우는 원클릭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마을교육 자치회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부별로 구성이 돼서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의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협의체 기구를 말합니다. 관련된 활동들은 주로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와 연계한 학교교육과정 그리고 마을 축제를 운영하거나 그 해당 동에서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연계한 해결 활동들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공모 기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공모는 심사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공모 신청 시에는 해당 동에서 동을 기준으로서 마을과 학교 한 개 이상이 결합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마을랑 교육 공동체를 좀 다양하게 교류를 시켜서 구성해 주시는 거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요. 요 자체 같은 경우는 협의체 기구지만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계시긴 한데 관련된 내용은 운영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12월쯤에 선정 기준과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공고를 따로 드릴 건데요. 좀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관련 사업 중에 마을 기반 도정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마을 기반 도정 프로젝트 사업은 학교와 마을 교육 자체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주로 수혜 대상은 청소년들로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십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은 보통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은 마을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방과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은 공모 신청하실 때 중고등학교와 마을교육 자체가 같이 공모를 저희 쪽에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요. 운영 방식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도전형과 청소년도전형 두 가지 방식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도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와 마을교육자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먼저 개설하신 후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청소년도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먼저 모집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하실 때는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희망하시는 유형을 선택해서 공모에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학교를 한 군데 정하셔서 그 대표 학교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하단을 보시면 올해 10월 말까지 진행했던 운영 실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시작이 좀 늦어져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3개의 마을교육 자체에서 번역별로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 8개의 학교가 참여 중으로 총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기반 도전 프로젝트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이 미래 직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희망심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우선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일부 줄어서 학교당 300에서 3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은 없지만 사업 내용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는 필수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제동행 사업과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소위원회 3가지 중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었는데 올해 바뀐 부분이 필수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제동행이나 심리정서 지원 중에 1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 선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시가 나와 있긴 한데 독서나 학습 활동, 일상생활 습관이나 이런 사회 증진 활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재량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선택 사업은 저희가 이 선택 사업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필수 사업의 플러스로 선택 사업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 제출 서식은 지금 나와 있는 개별 서식 6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사전동행이나 시민정서 지원, 그다음 교육복지소위원회 구성 관련된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보시면 기타 사항 부분에 이제 간혹가다 뭐 자산 취득점 관련비나 뭐 여기서 현금성 경비를 지출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가지고 신청하실 때 지원하실 때 제외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은 강사 지원과 홍보 및 별도 접수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29페이지의 세라배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배움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자료를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래핵심 역량 증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총 45학급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교당 최대 7학급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것은 하루에 5교시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제출 서식 10에 따로 개별 신청서가 있으니 죄송합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으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네, 순으로는 크게 학기 중 진로 멘토링과 찾아가는 순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학기 중 멘토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주 15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고등학생, 중학생 서로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신청은 상반기에 다 같이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출 서식 11이 있으니 요거를 꼭 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을 신청하실 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순으로 사업의 경우 하루에 2시간 동안 이렇게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뭐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학과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공부법 공유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도 마찬가지와 상반기, 하반기 진행되고 있고요. 둘 다 상반기에 이번에 한꺼번에 사업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순으로와 학기 중 멘토링 순으로가 서로 다른 신청 서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각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딤돌 학교입니다. 디딤돌 학교의 경우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크게 거점형과 순회형이 있습니다. 순회형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실 예정이라 이쪽에서 공문을 시행하신다고 하고요.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사무실에다가 직접 문의를 주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내 자료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순우 미래교육 사업입니다. 순우 미래교육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1일 동안 150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정 기준에 보면은 학기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학년별 진로교육 과정이랑 연계가 되고 그 이후에 창의 진로 체험학교로 모집이 되는데 학년별 진로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시흥의 미래 체험터랑 연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회차라서 혹시 다회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창의 진로 체험학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방학 중에는 개인별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우 융합과학대원터인데요. 이거는 해당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 멘토링입니다. 음악 멘토링에 중학생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 개인이 이렇게 참여를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신청을 여기 안내 자료에는 원클릭 시스템으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클릭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구글 폼으로 형태를 바꿔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 신청 기간이 원클릭 시스템 1차 접수 기간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양지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방학 진로 멘토링. 이거는 방학에 이것도 아까 전에 음악 멘토링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증 스누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누콤 홈페이지나 여기 그 밑에 있는 서울대 스누콤 센터 쪽에다가 자세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물이 나가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타 사업 안내 및 사업 신청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흥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 목록에 62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업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외에도 교육경비, 강사지원 사업, 그리고 개별 플랫폼을 가지거나 개별 접수 기간을 가지는 홍보 및 별도 접수 사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봐두시고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조금 개설된 사업이 어떤 게 있냐면 중학생 대상으로 강사 지원 사업,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신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사업과 강사 지원 사업이 서로 신청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클릭 시스템을 클릭하신 후 교육경비 사업을 신청해 주시고 여기 각 사업별로 이렇게 네모가 하나씩 있는데요. 접수 기간이 되면은 지금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사업의 경우 회색이지만 활성화가 되고 접수 기간이 되면 이게 검정색 글자로 바뀌면서 클릭이 가능해집니다. 교육경비 사업의 경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보조금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희망학급수 이런 인적사항, 휴대폰, 이메일 이런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교육경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어주셔야 하고요.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공통서식 또는 개별 서식을 이용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사 지원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원클릭 강사 지원 사업,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 신청 기간이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 신청서 작성 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업의 안내 자료를 꼭 보셔서 필요한 경우 첨부 파일이 누락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 추가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학년 반 몇 개인지 이렇게 인원수를 다 추가 하나씩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날짜가 있는데 강사 지원 사업은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과 그리고 강사 지원을 나가시는 사업 담당자 쪽에서 이제 신청하신 이후에 말씀을 나누시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1차적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 날짜 안 같은 거를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사업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원클릭 시스템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양식 다운로드라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해당 양식을 꼭 첨부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사업이 뭐 잘 들어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거면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마이 페이지를 딱 누르시면은 교육경비 신청 내역, 강사 지원 신청 내역, 그리고 기타 사업 신청 내역까지 다 각각 이렇게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혹시 모르니까 1부터 10까지 한번 숫자를 거꾸로 세겠습니다. 10.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안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그럼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고 더 설명하실 부분이 계신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시흥시 원클릭 시스템 사업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